코가 보내는 첫 번째 이상 신호, 바로 콧물입니다. 콧물이죠. 콧물. 일반적으로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은 콧물이 1, 2주 이내에 저절로 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기간 이상 지속되고 노랗고 끈적한 콧물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우선 축농증을 의심할 수 많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충농증. 축농증이란 코 안에 농이 고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상은 이렇게 검게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그런데 축농증이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하얗게 고름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고름이야? 그렇죠.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저 치료가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급성인 경우는 약물 치료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축농증 수술이란 코 안에 부비동이란 공간을 뚫어서 코 속에 있는 농이나 혹은 여러 가지 더러운 이물질들을 제거해주고 넓고 깨끗하게 부비동이라는 공간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되는데요. 제가 부비동염이 있어 갑자기 여기가 네. 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오른쪽이. 그리고 이렇게 수그리면 더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가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아프다 그랬더니 너무 막 그냥 가볍게 말씀을 하셔. 약 먹으면 나아요 했는데 진짜 깔끔하게 나았거든요. 그게 그 급성으로 제가 왔었던 그렇죠. 건가 봐요. 급성 축농증이 있으셨던 거죠. 어머나. 근데 이렇게 해도 아프고 이렇게 해도 여기가 막 뭐가 쏠리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고름이 거의 꽉 차 있으니까. 그걸 몰랐지 뭐예요, 세상에. 난 자다가 남편이 때렸는 줄 알았다니까. 난 자다가 남편이 때렸는 줄 알았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을 수도. 그것도 같이 있었나 보다. 콧물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또 다른 것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비염. 대부분 비염은 소위 2주 이내에 증상이 저절로 멎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비염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코가 부어 있고 뭔가 물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부종이 심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은 일반적으로 2주 이상 지속되는 맑은 콧물을 특징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이상 맑은 코가 지속된다. 그럼 나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겠구나라고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 코. 맞아요. 두 번째 이상 신호는 바로 코막힘입니다. 막힘. 네. 코막힘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중격 만곡증이 있습니다. 망곡.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것은 코 안에 기둥이 휘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코 안에 기둥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렇겠네요. 이로 인해서 코막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코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이것도 수술로 이게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일직선이 아닌데? 요즘은 수술 방법이 아주 발달해서 보시면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이 있어서 코 속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제가 수술한 경우인데요.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코 속이 넓어져서 와. 막힘없이 뚫렸네, 뻥 뚫렸어. 막힘없이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시겠다. 다르네. 그러니까. 또 만성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즉 소위 만성 축농증이 있는 네. 경우에도 코막힘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비용종이라는 코 안에 생기는 물혹입니다. 이 경우는 수술을 해도 재발을 자주 합니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질 용종이구나. 무릎을 떼어내면 또 생기고 떼어내면 또 생기고 맞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즉 비용종은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비용종이 동반되신 분들은 후각 소실이 따라오고요. 진행하게 되면 안구통이나 안면통, 네. 두통 어허. 이런 게 더 나아가서 시력 감퇴나 복시 그리고 뇌수막염 등의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까지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종이 비록 재발률이 높지만 꼭 진단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저는 이제 이 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콧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이야기할 때. 그랬더니 제가 코가 막혀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코가 막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가 이런데 이제 제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콧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왜 애교를 부리냐?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 목소리가 이래서 원래 목소리가 애교인데. 원래 목소리가 애교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코가 막히면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다른 곳을 막 힘을 줘서 쓰기 때문에 이갈이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턱 모양이 바뀐다는 사람, 그래요? 얼굴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렇겠다 진짜.
정확합니다. 오. 우리가 코로 호흡하지 못하고 입으로, 즉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은 얼굴 모양의 변형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구강호흡을 하기 때문에 네. 입안이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서 세균이 증식하기가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냄새가 나고 그러네. 충치가 잘 발생하고 그런 부가적인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중요한 증상입니다. 네. 코골이입니다. 아우, 시끄러워. 어제 너무 골더라, 옆에서. 아우. 피곤한 줄 알았지 는 코골이라는 것은 수면 중에 상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떨림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진동으로 소리가 나는 게 코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골이 환자들의 90%가 네.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인자를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까지. 근데 무호흡증인 그 증상이 그냥 몇 초가 아니라 뭐 심지어 몇 분씩도 호흡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무호흡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 10초 이상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무호흡증 환자들은 제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 1분 이상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10초 이상 1분이나요? 그리고 코골이로 인한 무호흡증이 부르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혈당이 올라가는 걸 느끼십니다. 그런데 코골이로 인해 무호흡이 발생하고 매일 밤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네.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당뇨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코골이로 인해 무호흡이 발생하고 호흡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심장 혈관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심장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근경색과 협심증. 심한 경우에는 수면 중 돌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면 중 돌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중 돌연사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네.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입니다. 아니 저희 남편도 피곤할 때는 코 엄청 골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베개 들고 나오거든요. 이제는 나오지 말고 옆에 지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잠을 못 잘 걸? 잠도 못 자죠.